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되는 기술의 션입니다. 어제 블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야기를 제가 좀 서두에 써드렸고, 그 동영상을 좀 올린 뒤에 다시 좀 한번 연락이 오셔서,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벌써 한 글을 4개 정도 쓰시니까 컨텐츠를 뭘 써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좀 출근을 하면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한 3년 계속 하는 거예요. 3년. 컨텐츠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러한 컨텐츠를 찾을 때 저한테 가장 큰 좀 도움이 됐던 책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예전에 절판이 돼서 이제 중고서적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새로 출판이 됐어요.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큐레이팅하고 김정훈 박사님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저는 콘텐츠가 굉장히 갈급하고 갈증이 생겼을 때 이 2가지 책을 통해서 사실 많은 걸 배웠어요. 개념 정립을 그 안에 되면 콘텐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구나. 콘텐츠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무언가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가면 되겠구나라는 나침반 역할을 해준 게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김정훈 박사님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한테 동기부여를 크게 해준 게 에디톨로지, 김정훈 박사님의 그 새로 나온 그 초록색 책, 그러니까 최근 책이에요. 그 책 맨 뒤에 이제 박사님의 어떤 지필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서적? 그곳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집필하는 장소를. 그래서 한적한 바닷가에 어떤 식으로, 어떤 그림으로, 이게 내 작업실이야. 내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내가 생각을 키워나가는 곳이야. 라고 한 설명을 보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저런, 나만의 사무실 겸 나만의 집필 장소를 한번 가져볼 거야. 그래, 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더 만들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한테는 추진력이 되는 연료가 됐어요. 그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2개를 꼭 읽어보시고, 자,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콘텐츠로 돌아가면,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콘텐츠를. 그런데 콘텐츠를 찾는 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콘텐츠는 많아요.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못 찾는다고 하지만 주변에 콘텐츠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해요. 일상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의미 있는 거를 찾은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콘텐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자동화 1인 기업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찾다가 뭐를 찾았어요? 나홀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찾은 게 아니라 어차피 1인 기업처럼 혼자 하려고 한 건데 딱 들어맞고 그냥 명쾌하고 머릿속을 환하게 해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한테는 나홀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냥 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찾으면서 그 이후에 이전부터 지금 갑자기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3년 전서부터 해왔던 일이 나홀로 비즈니스인데 그걸 뒤늦게 찾은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거다. 뭐다? 내가 콘텐츠를 막 억지로 찾으려고 하고, 왜? 또 나와 막 큰 상관이 없는 콘텐츠는 그게 나한테 시너지 효과가 또 안 생기잖아요. 왜냐면 그 콘텐츠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 시간이 제가 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별개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으로 닥치더라는 거죠. 그럼 뭘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디지털 마인드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문제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자, 바로, 그래. 공부를 해 나가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는 걸 그냥 콘텐츠에 한번 녹여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콘텐츠라고 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공부를 하는 거다. 그 내가 만들어낸 포스팅이 막 글이 엄청 잘 써지고, 제가 무슨 책을 발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글이 뭐가 완벽해지고 글이 막 엄청나게 좋고 남들이 봐도 야 너무 글 잘 썼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 블로그에 쓰는 포스팅은 내가 책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책 쓰는 것이든 내가 목표로 하는 거에 가까이 가는 거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에버노트에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독서 필사노트 이런 것들을 거기다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냥 필사의 개념의 이 노트를 생각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낙서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필사노트처럼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많아진 걸 어떻게 찾을 거야.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일독 일행인가요? 일일 일행 그 하시는 그 초인용샘, 그분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거 어떤 그렇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 필사노트 막 이렇게 쌓아놓으신 게. 근데 저는 그거를 에버노트로 하고, 첫 번째 에버노트는 너무 복잡하고 하여간 실패 겸 이렇게 돼서 새로운 기분으로 에버노트를 만든 것만 해도 양이, 거기에 담긴 어떤 자료 이게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저도 글을 쓰거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블로그에다가 가요. 거기에 글 쓴 거를 여러 개를 해서. 그런데 그러한 개념을 어떻게 뒀냐면, 우리가 뭔 공부를 하면 예전에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필기를 하고 나름대로 또 참고랑 이런 거 해서 노트 필기를 잘해서 이 도움이 되게 하는 사람은 첨삭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또 새롭게 알아라는 거, 아니면 어떤 개념을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첨삭을 하고 해서 노트를 되게 예쁘게 만들잖아요. 자, 그거를 저는 어디다가 하냐, 그 블로그에다 해요. 저는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글을 갖다가 책을 읽고 필사를 한 노트를, 저는 이제 책 리뷰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책에서 내가 이 책을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기록을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글을 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있잖아요. 그거를 베끼면 그건 나름대로 그냥 베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첨삭을,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더 알고 싶은 거, 만약에 어떤 용어가 있어요? 만약에 롱테일 효과, 쉽게 얘기하면 80대 20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따로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그거를 넣어요. 공부한 거를. 그러면 그렇게 내가 공부한 내용이 들어가면 나한테는 그 블로그 포스팅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저한테 공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부를 떠나서 뭐냐면, 내가 그 책을 가지고 온, 아니면 다른 블로그 포스팅을 가지고 온, 베껴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저만의 공부가 들어가고 저만의 생각이 들어가고 저만의 배움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콘텐츠의 개념을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시간이 절약이 돼. 그냥 공부하는 과정이, 공부하면서 기록하는 과정이, 공부하면서 쓰고 또 다른 정보를 찾아보는 하나의 과정이 어떻게 해요? 그냥 포스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스팅의 가치는 내가 새로 만든 거고, 네이버의 알고리즘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분한테,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최적화 지수를 평가하는 거에 보니까 최적화 2단계? 최적화 2단계, 그러니까 준최적화가 아니라 최적화 2단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높은 거래요. 가치로 따지면 최적화 2단계 되면 높은 거래요. 이제 앞으로 더 한번 올라가 보기도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한 포스팅이 200 몇 개밖에 안 되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방식을 콘텐츠를 사용을 하니까 블로그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든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블로그도 도움이 되고, 블로그도 살찌고, 제 지식도 살찌고.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시테크에 관해선 얘기를 드릴 게 더 많아요. 그 부분은 제가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일부 다룰 것이고, 또 일부는 뭐 수책자, 그 다음에 일부는 어떤 강의, 뭐 일부는 책, 뭐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윤곽, 어차피 해왔던 일이니까 아, 이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 어떤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방법, 이게 하나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거를 무언가 이제 의미 있는 걸로 만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방법은 되게 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나만의 스타일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콘텐츠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요. 네.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어제의 내용이에요. 또 어떻게 됐든 그분한테 다시 한번 이런 뭐 복귀의 개념처럼 뭐 복습하시라고 지금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콘텐츠를 생산을 해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책을 또 읽고, 책을 읽는 거에 확장을 해서 책에서 다루지 못한 부연 설명을 인터넷 같은 다른 타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정보 콘텐츠를 또 가져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무언가 하나 만들고, 그 무언가를 하나에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노트는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독서 노트 같은 경우 물론 의미도 저도 뭐 많지만, 그래서 저는 이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꼭 이런 뭐 디지털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쓰면 생각들도 많이 확장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 낙서로 바뀌었어요. 낙서. 그냥 막 복잡하게 무엇이 안 될 때, 디지털 마인드 맵으로도 조금 더 불편할 때 저는 그 방법을 써요. 그래서 그런 방법, 디지털 마인드 맵, 그런 것들, 그런 공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여서 에버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다 저장이 되고, 거기에 쌓인 걸 가지고 큐레이팅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제가 공부도 하고 내가 소화도 하고 내 생각도 넣고, 저는 콘텐츠를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적으로도 몇 번을 더 다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제가 쓰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제 경험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조금 수월해졌다 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콘텐츠 고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하여간 지금 제 스터디 2분 되셨고 이제 5분 남으셨어요.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상 돈 되는 기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 마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 항상 많이 눌러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돈 되는 기술의 시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